오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볼 건데, 제가 저번에 올렸던 파일이 오디오가 조금 나가서 한번 다시 녹음을 하게 됐고요. 그 보상하는 손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하는 손해 보시면은 일단 과수 4종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적과 전에 어떤 것들이 돼 있냐? 아무래도 좀 공통되는 게 많다 보니까 도식화를 해서 저희가 외우는 게 좋겠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처음 볼 때 한번 확실하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단 과실, 이거는 전 품목에 나오는 거죠.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하우스, 부대 시설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는 이렇게 되어 있겠고요. 로 인한 손해.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가입을 하면은 그 시점에는 가입을 이제 해줄 수가 없기도 없고, 가입을 해주지만 그때 내리고 있는 기상특보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해보시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는 그냥 이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록 등 간접 손해. 자, 동록 같은 경우에는 과수 4종에만 있는 내용이니까 꼭 확실하게 외워주셔야겠고요. 자, 적과 후 보겠습니다. 적과 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 수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제 적과 후면은 이제 수학기가 이제 다가왔죠. 이제 곧 수학을 할 거죠. 자, 수학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학하지 못했을 때라는 포인트만 일단은 무조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똑같습니다.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인해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강풍 기준을 보시면은 정확히 나와 있어요. 14m/s 이상의 강풍일 때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걸로 저희가 외운 걸 기억을 하신다면은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동록이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동록 등 간접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해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해보시면은 보상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자연재해고요. 그리고 저장한 과실. 여기 이제 또 4개가 추가되었는데, 또 요거 2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과수에서도 나타나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난 손해, 그리고 다음 저는 저장성 약화, 과실 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이제 판별되지 않는 손해 같은 경우는 손해 보상해주지 않고요. 그리고 농업인들이 입을 막 따거든요. 왜냐면 입도 적당히 따줘야지 과일이 잘 나는데, 농업인들이 너무 부적절하게 입을 많이 딴 거예요. 그런 경우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낙엽이죠. 병으로 인한 낙엽이 발생해서 태양광 과실이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예요. 그러니까 낙엽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상 거의 병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을 보시면은 병해충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로 연결이 같이 되는 맥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수 4종은 이게 다고요. 자, 나무 손해보장 특별 약관 있죠. 이거는 전 품목 공통이기 때문에 솔직히 나올 수도 있어요. 단답형으로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모든 나무가 똑같기 때문에 보피토병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보는 보상하지 않는 재해인데 제방댐들이 붕괴됐을 때, 아까 여기 똑같죠? 제방댐이 붕괴됐을 때가 여기 있죠.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댐이 붕괴되지 않았을 때 보는 똑같고요. 병충해 등 간접 손해, 이것도 똑같습니다. 피해를 입었으나 근데 회생이 가능한 나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토 같은 경우를 좀 확실히 외워주셔야겠죠. 좀 헷갈리니까. 토양 관리 및 재배 기술에 잘못 적용을 해서 이제 주된 경작자가 이제 생기는 나무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수 4종 교통에는 가을 동상의 부보장이 있고요. 일소피해 부보장이 있고요. 그리고 적과 전에 특정용 5종만 보장을 받겠다는 특별 약관도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 다 같이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쉽습니다. 개수통은 보부시에인데, 자, 개수통은 보부시에. 이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과수랑 참고를 해보시면 똑같고요. 개수통은 보부시에는 일단 무조건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벼 같은 경우에는 7가지 병해충 뭐가 있었죠? 네, 흰줄, 벼도 깨먹새가 있었죠? 네, 그렇게 7가지 병해충은 보상을 해준다. 70%로 해주고 있다. 라는 것까지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밀부터 단호박, 생산비 보장 품목은 다 개수통은 보부시에다. 다만 고추는 원의 제외가 되죠. 원은 고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병충해 보상이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죠. 벼랑 고추랑 복숭아 같은 경우, 그리고 감자 있었네요. 감자까지는 병충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원 같은 경우에 이제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충해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았었는데, 고추는 보상을 해줍니다. 등급은 3개가 쭉 있었죠. 역풋바세탄, 그리고 제시 담당, 그리고 흰균 무진기에서 모든 병충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밭작물 볼게요.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개수통원 보부시해인데 저손이 추가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자 원 제외죠. 병충해 제외라는 뜻이고요. 자,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및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 그리고 개인 또는 법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수확기 때 가격 하락이 발생한 손해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이 뭐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된 거면은 뭐 손해를 보장을 해주죠. 근데 이제 직접적인 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가 잘못됐어요. 그럼 주된 경작자죠. 잘못된 경우에는 수확기 가격이 하락해도 손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 개수통은 보부시에 저손까지 밭작물은 추가됐다까지 하시면은 밭작물도 클리어입니다. 자, 그럼 과수 보도록 할게요. 과수부터 조금 내용이 복잡해지죠. 자, 종합위협, 농업 수입 및 비가림 시설 보장이 이제 포도 같은 경우 참달에 대추가 추가가 됩니다. 자, 먼저 개수통원 보부시에까지는 똑같네요. 근데 손도 침정직하가 추가됐습니다. 자, 개수통원 보부시에는 똑같으니까 계속 외워주셔야겠고요. 자, 그럼 도침전직가가 추가됐는데, 자, 손해 같은 경우는 저 위에 나오시면 똑같아요. 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 아까 손해에 대해서. 네, 손해는 뭐 발생한 그런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까지고요. 그럼 도침전직가. 자,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이거는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가림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도난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다른 얘기인데, 가축 같은 경우에는 소 도난 같은 것도 보상을 해주죠. 네, 그냥 생각나서 드린 말씀이고요. 자,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안 되겠죠? 약간 하천 부지, 상습 침수 피해 구역 뭐 이런 느낌으로 같이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등 이제 손해는 안 되고, 직간접을 묻지 않고 노무현 시설, 추리, 철거 등 관계 법령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그리고 피보험자가 수리 또는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이런 것까지 있고요. 자, 비가림 시설 화재 위험 보장 같은 경우는 특약이죠. 비가림 시설은 화재가 주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특약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나무 손해 보장 안 되는 거 보병 피토 아까 4가지 꼭 외워주셔야겠고요. 이렇게 해서 과수 시설물 친구들은 끝났습니다. 자, 그럼 복숭아부터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숭아부터 일단은 오미자까지 똑같네요. 자, 수확 감소 보장 같은 경우는 개수통은 보부시에 똑같습니다. 나무 손해 보장도 부피토병 똑같네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밤이랑 오디 같은 경우에도 수확 감소 보장인데, 여기선 나무 손해 보장이 없죠. 밤이랑 오디는 나무 손해를 보장해주지가 않아요. 그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복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가 과수 4중이랑 조금 비슷해요. 복분자랑 무화과가 과수 4중이랑 좀 비슷한 이유는 수확기를 전후로 나누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내용이 조금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개통은 보부시해죠. 왜냐? 아까 우리가 개수통은 보부시했었는데 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확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는 계약자나 법정 대리인 이런 주된 경작자가 수확을 제때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가 수였죠. 근데 5월 31일 이전은 수확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확기에 대한 내용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통은 보부시해고요. 6월 1일 자 이제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통은 보부시해인데 여기서는 보부시에는 부시는 빠졌죠. 자, 그러면은 개수통원 최해 저전데 최해. 자, 이것도 사과 우리 적과 후에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었었죠.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의 바람은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도 적과 과수 4종의 적과 후에 있었던 보상해주지 않는 손해였고요. 자, 이렇게 같이 여기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발생한 재해로 인한 발생한 손해, 똑같이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분자는 5월 31일, 6월 1일 기점으로 나뉜다. 그러면 무화과는 거기서 2개월을 더해주면 돼요. 자, 수확 개시 이전 똑같습니다. 개통은 보부 시에 포도랑 복분자는 똑같고요. 무화과도 마찬가지로 복분자랑 똑같습니다. 다만 8월 1일, 6월 1일이었으면 플러스 2개월 해주시면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복분자, 무화과는 같이 간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과수 4종 같은 경우는 무조건 따로 외워주세요. 따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밭작물 이제 생산비 보장 품목이 나옵니다. 벼부터 생산비 보장 품목까지 개수통은 보부 시에인데 벼는 원이 빠진다. 그리고 밭작물 개수통은 보부 시에까지 똑같은데 저손이 추가됐다. 저손 같은 경우에는 저장성 약화, 저장 유통 뭐 이런 거고, 손은 직접적인 손해로 수확기 가격이 하락한 거. 그래서 밭작물은 개수통은 보부 시에 저손 추가됐죠. 그리고 과수 4종 참종 친구, 이제 시설물이 들어가는 새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도침 전지가가 들어갔죠. 개수통은 보부 시에 손도침 전지가가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점점 추가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다시 돌아오죠. 복숭아부터 오미자까지는 똑같다. 수확 감소 보장은 개수통은 보부 시에다. 근데 밤도 어디도 개수통은 보부 시에인데 얘네는 나무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복분자는 무화과랑 같이 묶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굳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 시간이 없으시면은 그냥 과수 4종이랑 같이 외우셔도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아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복분자에서는 뭐 우리가 과수 4종 적과 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는 이제 계약자의 이제 주된 경작자가 부적절한 입소지로 해서 발생한 뭐 손해 같은 건 보상 안 해줬던 그리고 병충해로 인한 낙엽이 발생했을 때는 손해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했었는데, 그럼 2개만 빼면 되니까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보시면은 3개로 나눠서 보시면 간단하다는 거 좋겠고요. 인삼도 다행히도 똑같네요. 자,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분자랑 비슷하게 외워주시면 돼요. 복분자가 아니라 포도랑 비슷하게 외워주시면 돼요. 왜냐면 시설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침 전지가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인삼 개수통은 보부 시에 똑같은데 연부가 추가됐네요. 자, 추가된 것만 외우면 되겠죠? 연작장애, 염류장애 등 생육장애네요. 자, 연작장애, 염류장애, 생육장애가 인삼은 추가가 되고, 해가림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자, 이것도 근데 사실 똑같아요. 여기 개수통은 부에 똑같죠? 부가 부대 시설의 노후, 그런 것들이었죠. 노후, 하자로 생긴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데 해가림 시설 등 노후, 하자로 생긴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연까지는 확실히 외워주시되 부는 기억이 나시면 써주시면은 뭐 베스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끝났네요. 버섯이랑 원예 시설은 친구죠. 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요. 보통 약관 보시면은 개수통은 보부 시에 도침 전지가에서 피보가 추가되었네요. 보도록 할게요. 농업용 시설물이 피복제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물에 발생한 손해. 그러나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피복제를 제거한 상태에서 작물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을 해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고정식 이제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제 피복제를 이제 두르잖아요. 근데 한시적 휴경을 할 때는 피복제를 잠시 벗겨야 돼요. 이제 왜냐면은 새 피복제를 이제 새로운 피복제로 갈아줘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아니다. 뭐 이동식이다. 그리고 지금 뭐 수확 이제 생장을 시키고 있는데 뭐 피복제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물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버섯이랑 원예 시설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이 제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쓸까 하면은 일단 쓰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틀린 말이 아니라면. 뭐 근데 예를 들면 그냥 그런 거죠. 버섯인데 제가 뭐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서술 문제가 나왔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저장성 약화를 쓸까 하는데 버섯은 저장을 하지 않죠. 버섯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통기한이 되게 짧아요. 저희가 마트에서 사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장이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아니면은
쓰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데만 아니면은 판매 뭐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도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버섯이랑 원시대 같은 경우에는 화재 위험 보장 특약. 자, 시설물에 대해서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에 대한 얘기고요.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보장 특약이 있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화재가 나서 불이 났는데 옆에도 피가 난 거예요. 거기 그런 대물 배상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특약이고요. 자, 수재 위험 부보장 특약. 수재 위험이 들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부보장이죠. 뺄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있다라는 것까지 추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재 위험 부보장 특약 좀 써놨네요. 자, 홍수, 해일, 집중호우 등 수재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 수재 방지와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피해.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시간 나면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 가입 금액이랑 보험료를 나눠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